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롭고 생명에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생명TV의 RR평양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이죠. 너도 나도 고향으로 부모님에게로 달려가 인사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고 조상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너무도 인간적인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나고 싶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주에 있는 평화누리공원입니다. 오늘 저도 저희 가족과 동생이 가족이 함께 파주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서서 한세기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기를 했고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70년이 넘게 갈라져서 오가지도 못하고 삽니다. 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은 가족들이 흩어져 서로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러 결국엔 가족들을 생전에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왔는지 여러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경기도 성남. 누구하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삼촌, 작은할아버지요. 추석인데 왜 여기 왔어요? 증조할아버지가 산소가 북한에 있대요. 그래서 북한을 볼 수 있는 여기에 와요. 여기 오니까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나도 해마다 추석이면 오는데 저희 고향은 이제 평안남도입니다. 혹시 여기에 오는 이유가 있나요? 추석이면 고향에 가족, 친구들이 생각나서 오죠. 아, 네, 그러네요. 아주 만약에 추석마다 고향에 갈 수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요즘은 가까이에 있어도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나는 지금 같아선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다한 정성을 보이고 싶고 조상님도 보고 그리운 가족도 보고 세월이 자꾸 가면서 못 보고 죽을까 봐 마음은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와서 북쪽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고 다음에 올 때까지 열심히 살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돈도 보내지 못하니 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이제 70년이 넘었지. 가사는 이제 뭐 좋은데 70년. 오늘 날씨가 분단된 우리 한반도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해도 나오고 구름도 끼고 꼭 이제 분단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이제 날씨가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새삼스럽습니다.
군수물자 운반하기 위해서 개성으로 평양으로 가다가 이제 여기에 도착했을 때 파괴돼서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넋은 기관차가 참 올 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젠 거의 녹아서 뭐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분단을 상징하는 넋은 기관차가 문화재가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북의 고향을 두고 북의 주민 부모를 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넋은 기관차 앞에서 추모를 해야 되는지 참 생각이 참 많고요.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이런 일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백, 수천, 아니 수십만의 이제 사람들이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기원하고 또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해서 엄청난 이제 댕기를 달아놨습니다. 댕기를 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빨리 좀 평화롭고 번영하는 그런 이제 한반도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1950년에 발생한 한국 전쟁으로 고차가 된 분단은 이 땅에 이산가족을 낳는 새로운 악조건이 되었습니다. 분단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산가족 당사자인 1세대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나 사방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교류와 재회의 시급성이 중대되고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1세대 실향민은 거의 남게 되지 않을 것이고 역설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점차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헤어진 지 이미 반세기가 훌쩍 넘어 후계 세대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가족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도가 적어 이산가족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산가족에게 통일이란 분단된 사회가 한 체제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유롭게 교류하고 상봉해서 고향 방문도 하고 부모나 조상 제사도 같이 모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결합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단 후 세대들에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분단되고 폐쇄된 가족을 넘어서는 인식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남북의 열린 가족 공동체의 형성과 사회적 공동체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만든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이산가족은 71만 명이며 이중 북쪽에 고향을 두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통일부 이북오도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현황에 따르면 1988년부터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고 등록하시는 분은 전체 13만 3천 명이고 그중 사망하신 분이 8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존자 수는 4만 7천 명입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이거나 남북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대 이래로 세계적인 보편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산가족인가를 논하는 목적은 통일로 나가는 길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협소한 시선을 버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인식을 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새로운 이산가족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며 그 시기가 어쩌면 너무도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이산 1세대의 노력 및 사망으로 점차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절실함이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지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0년의 노력이 이산가족들의 전망을 가름할 것입니다. 헤어진 가족이 만남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남북의 정치인들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인간의 초보적인 아픔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남북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실천하지 않거나 실천을 뒤로 늦추거나 조금만 실천하는 척하거나 다른 것을 앞세우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현실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작아지거나 희석되거나 늦춰지거나 심지어 적당히 신용만 내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고령인 이산가족들이 남북 정치인들의 미지근한 노력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으로 계속되면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던 만남의 기회가 불가능 조건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남북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것은 제도와 사상을 극복하고 대전환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아픔도 치유하지 못하면서 무슨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의의 전망이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아픔이 대하처럼 흐르는 것을 눈앞의 현실로 보면서도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참으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전환이 되고 제도를 바꾸면 변화가 되며 세상을 바꾸면 평화가 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화생명TV의 RR 평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